오래간만에 연합권 행정권 정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집회를 하는 동안 구청 주변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드리는 점 주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치와 권리를 찾기 위해 생업도 포기한 채 감사오나 멀리서 우리와 함께 투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의 투쟁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강한 능력으로 매일 또 오늘과 같이 다시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재산권과 공동권을 펼 때까지 끝까지 할 것을 선언하면서 공로구역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0월 10일 대한민국이 다가오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2005년도부터 공휴일이 아닌 빨간 날이 아닌 일반 날로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공휴일로 다시 진행이 돼야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건국 기준이 특히 대한 헌법에 그대로 안행이 되어서 지금 현재의 헌법에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헌법에는 오늘날 이처럼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이런 것을 전부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우리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조항들을 가볍게 무시하는 이런 사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60년이 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재개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도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위와 집회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많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 상식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멕시코나 이런 데서 일찍이 봐온 철거민들의 그 무기함과 세입감 같은 거 저희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남의 재산을 상대에서 쓰지도 않는 공식이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제도를 갖다 붙이면서 일반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뭔가 해준다고 하는 이런 호도하는 이런 선수들이 이런 제도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과거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지금 현재에도 이 앞에 있는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지적되거나 아니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있다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것 뿐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에서 이런 분들의 노고가 없었더라고 하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라고 칩시다.
테니까 나가라고 사정을 해도 모자를 타는데 안 나가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국탁금이라고 하는 걸 꺾어서 걸어놓고 밤새 철거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재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아니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고 그걸로 사업하는 그런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유엔에서 인정한 KK 대발 노동국에서 선진국이라고 인정해준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눈 감고 아웅하는 선진국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나가라고 그러면 안 죽어지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실하기로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부부가 아니면은 혼자서 열심히 성장을 들여서 이룩한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40%나 50%로 빼앗아가고 하면은 여러분들 같은 시간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는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합법적이랍니다. 아니 국민의 재산을 많이 뺏어가는 게 합법이 이게 나랍니까? 공산주의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아예 뺏어가려면 그냥 국대로 뺏어가야지. 이렇게 약한 수를 쓰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애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63%입니다. 조금 있으면 70%가 돼요. 10명 중에서 7명이 아파트에 삽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짓지 않아도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80%, 90% 금방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 건설 공화국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재헌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읊어보겠습니다. 재헌전의 의미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헌법 이념을 기본적인 국민들의 인권과 사회적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를 소중히 모정하기 위해서 재헌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재헌전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재헌전의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재헌전의 가치는 우리 대한민국이 군속하는 동안 계속 기념해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재헌전 의미를 잘 모르시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또한 그 정치하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국민도 잘 모르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 시장 경제 자체를 국가가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왜 왜곡을 했느냐
하느냐 하면은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에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똑같은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개발 관련해서는 뜬금없는 공시지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공시지가는 여러분들의 재산세를 매길 때 쓰는 행정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주택이나 이런 거 거래를 많이 해오셨지만 공시지가로 거래하는 그런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단지 세금을 매길 때만 쓰는 그런 가리식경제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또 고무줄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실제 거래가의 60%까지 가기도 하고 요즘과 같이 경기가 나쁠 때는 의도적으로 40%, 45%로 설정을 합니다. 네. 이유는 국민들한테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만 부담을 줄이면 되는데 개발 지역에서 공시지가를 불문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있는 대장동 사태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번 돈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공시지가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거기에서 주인 없는 어마어마한 이득은 소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정치자금으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그 동네 주민들한테 헌헌하게 나눠주는 아주 알찬 돈이 되겠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건 대한민국에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 이웃의 재산을 뺏어가고 그것을 나눠주고 정치자금으로 쓰고 있는 그것을 좋다고 할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투표도 했습니다. 나는 투표를 할 때 내가 뽑은 사람이 내 재산을 다 포함해도 좋다고 그렇게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재산을 지켜주고 나의 공권을 지켜주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그걸 동장을 뽑았지. 정부한테 대통령도 손대지 못하는 이런 국민의 재산권, 공권을 안 포함해도 좋다고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제 선진국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입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개헌절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여기 안에 있는 철거민은 예전에 알고 계시던 그런 철거민들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무허가 주택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가동되면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등기 권리 등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일가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라고 헌법에도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이고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이죠. 자기가 평생을 들여서 힘들고 땀 흘려서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절반 이상을 빼앗겨서 그것도 동그랗게 두고 빼앗겼다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도 저희는 여기에서 4년 넘게 시위와 집회를 하고 있지만 요즘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 재산을 단추함을 뺏어먹어서 나의 노후 인생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는 짓에 시끄럽고 소음을 유발시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준다고 하면 이런 짓체가 조금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억울한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가정하고 힘들 때는 같이 울고 좋을 때 함께 웃으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웃들이 이렇게 나와서 5년 동안 나 이거 국가에서 제도가 잘못되어서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회에 가서 거듭고 바꾸는데 일단 나는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 억울하니까 어떻게 조치 좀 해달라고 지금 5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을 쏟은 거에 비하면 대만의 피디요. 그런데 또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의 가치와 권리를 국가에서 챙겨주었더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청 앞에 와서 이렇게 시위와 집회를 하고 있는 이런 불성사는 남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 앞에 김영대 국회의원 사무실도 있죠. 저 국회의원도 뭐하는 국회의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당신의 소중한 유권자이니까 어떻게 좀 걷다가 국회의원이니까 입법 활동도 좀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라고 수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엉뚱하게 한국부 국회의원인데도 공부하고 나중에 국회에만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 국회의원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모청할 수가 없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선진국이라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이나 이렇게 억울한 이런 처지에 있는 국민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고 잘합니다. 외국에 전쟁이 났다, 뭐 했다 이러면 우리나라 그 비행기를 보내서 태워까지 오고 또 국내에서 택배가 오더니 임시주택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에 보도들이 참 좋죠. 대한민국 엄청 좋은 나라라고. 그런데 속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민낯인 것입니다. 개발이란 생계하에 또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생계하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 폭격 시끄럽다고 또 왔어 하지 마시고 제발 저희들을 유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불법적인 자체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헌법에 있는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있는 대로 국가가 필요로 하여 공공으로 사용을 할 때 그 소비 수요자한테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 이 조항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내 이웃 전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4년 5년 얘기하고 있어도 나물러가는 이런 구청장 혼내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라고 뽑아놓은 구청장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거 정책하고 있죠. 최근에 이 말 틀려먹었습니다. 주거를 지자가 어떻게 무엇을 정책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면 정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는 정책을 왜 합니까? 주거 정책과는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새로 주거 지원가라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오고 사업을 하다가 억울한 사람이 발생을 하면 주거를 무슨 형태로 했는지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보통 국민으로서 충분히 대한민국의 주거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청 앞에서 주거정책과라고 하는 말을 빼가지고 주거지원과라고 바꾸고 하는 업무도 바꿔야 됩니다.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 영업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대로 수평이동하여서 이 옆쪽으로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확인해 후 그러고 나서 개발 시간을 해줘야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서구가 좀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 를 3만원까지 보상해 주놓고 이것을 금년에 3,61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한 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건폐율 300%를 적용하는 학평에 평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만 2억을 넘게 해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이나 남는데 원래 토지 가격이 3,500원 주고 나더라도 남는 돈 갖고 사업하느라 자식을 벌어도 충분한 돈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엉뚱한 소리들을 해가면서 마치 국민들을 꼬고 있냐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성북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힘도 주시고 꽃도 해주셔서 이 나라가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구호하겠습니다. 5분 5구역의 기술대책, 생계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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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는 대단해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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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내 땅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간 노무노구역 철거민, 인허가를 내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송구청장은 노무노구역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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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의 대상과 그리고 부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인허가를 내주는 그 조건이 75% 동률인데 굉장히 어려운 숫자인데 사실 이것도. 그런데 거기를 다 75%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먹을 것이 있고 물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결제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공사 및 탓이 굉장히 큽니다. 인건 및 탓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폭망합니다. 전원이 다 폭망합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분양을 받으면 분양금 폭탄, 뒤로 물러서서 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공시지가 마이너스 50% 세일, 폭탄 세일에 걸려들어서 진퇴양난, 사명초가 본인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정부 지자체는 모두 그거에 대한 대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현실의 재개발 재건축의 지금의 민낯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24년 정부가 공급을 목표로 했는데 여러분들 몇만 가구인지 아십니까? 네, 19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4만 가구가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예측했던 거에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집값이 뚝뚝할 수밖에 없죠. 요즘 2021년 가격을 강남 3구와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저쪽 끝자리, 도노강이라고 하죠. 노원, 저쪽 강북구는 사람들이 2021년도에 연프라는 청년들이 비어서 그러는지 잘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세에 2021년도에 8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연프를 또 집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한번 드릴게요. 이 고문 5구역은 정말 지금 재개발했다는 이유로 내 재산 50%를 잃어버리고 지금 뒷거리로 내야되었죠. 요즘 보면은 빌라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들어갔습니다. 요즘 전세 절대 안 들어갑니다. 다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전세를 들어가려 하다 보면은 LH, SH, 그런 거 버티고 여러 가지 대출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내 집이 공시지가가 1억이었으면은 1억 5천만 원까지 펜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가 터지다 보니까 1억 2,600만 원밖에 못 냅니다. 그렇게 못 갔습니다.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은 10채, 20채 갖고 있는 사람은 수두룩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집을 다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내줘야 되죠. 빚 갚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죽고 싶다. 정말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보문홍구역과 비교해봤어요. 우리 보문홍구역은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걸 또 잊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내 재산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재개발하자는 이유만으로 마이너스 50% 보상해버리고 잘 됐다고 보상하고 언론하지 말라고 일체 입 다물락 셧다마우스 해놓고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이 우리 보문 5구역의 현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인생만 이번 생에는 망했다, 벼락 거기다, 집만 갖고 있을지 내 재산으로 산 것도 아니라 다 빌려서 산 거다, 나 거기다 집만 갖고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문 5구역 철거민도 살벌 포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잘못된 잣대로 내 재산을 평가해버리니 우리가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공산국가처럼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대로 물러볼 수는 없죠. 왜요? 모든 정신과 육체가 모든 노력이 공농부에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50%만 주고.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은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하고 삶의 허탈함을 느끼고 자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경 투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급에 항상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관련 법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된다고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 활성화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면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잘못된 규제도 있지만은 잘못된 법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잘못된 법, 노동법의 보상법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재개발 재건축의 철거민들이 돌감을 먹고 재산의 50%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동법의 토지보상법, 공시지가 그거를 실거래가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시가 보상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개발의 철거민들이 제 삶을 찾아가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인허가를 내주는 정부 구청이 노력만 찍는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다 정비해야 되는 게 저는 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도 칠게요. 인허가를 내주는데 혈안이 돼 있고 노력만 찍어주는 혈안이 돼 있는 경북구청장은 각성하고 우리 오문호구역 철거민의 잃어버린 50%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거를 내야 된다. 거기를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경북구청장은 거기에 따른 생계대책, 이두대책,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촉구한다. 20년, 30년, 40년 정말 내 땅에서 열심히 산 지밖에 없는데 내 땅을 가져다가 속이탄에 벌려버리는 정부 지자체는 각성하라! 내 땅 가져다가 투기 비리 저지르는 이 재개발 비리 웬 말이냐? 우리는 인사로 불렀을 수 없다. 죽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불렀을 수 없다. 오문호구역 철거민들에게 이주대책, 생계대책, 생존권을 보장